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리며 큰 주목을 받던 분당에서 실거래가가 45% 폭락하여 5억 원대를 찍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느 아파트가 폭락했고 현재 저평가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분당에서 폭락한 아파트는 바로 한솔주공 5단지 아파트 19평입니다. 17년 6월 약 3억 3천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1년 9월 실거래가 10억 3천까지 3배가 넘는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22년 8월 실거래가 5억 7천이 됐습니다. 고점 대비 약 45%의 폭락을 맞은 거죠. 그럼 현재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을까요? 현재 나온 매물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층수인 고층 매물인데도 여전히 최저가인 5억 7천입니다. 현재 매물의 가격은 21년 9월 최고가에 비하면 4억 6천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분당 19평 아파트가 5억 7천이 됐으면 저렴한 걸까요? 고점 대비 4억 이상 떨어져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2017년 가격을 생각하면 아직도 2배의 가격이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대출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해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비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 알아내는 건 부동산 전문가도 맞히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는 게 더 유의미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만으로 저평가됐는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이란 뭘까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율만으로 아파트가 저평가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해하면 전세가율을 왜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는 오로지 실거주 가치만 보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 왜 실거주 가치만 보는 걸까요? 일반인이 거주를 할 때 전세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집에 전세 계약을 하진 않죠. 비용도 부담되고 내 몸은 하나인데 굳이 살 집을 2곳이나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거주를 위해선 한 곳의 집만 전세로 구하게 됩니다. 즉 실거주 가치만 보고 전세에 들어가죠. 매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매수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만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매수자가 아파트를 자산으로 보고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경우 아파트를 2채, 3채 이상 여러 개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칭하는 용어로 다주택자가 있기도 하고요. 즉 매수에는 실거주를 위한 수요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가치를 보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외에 투자 등 다른 목적들의 수요를 가수요라고 칭하면 전세가는 실거주 수요로만 형성된 가격이고 매매가는 실거주 수요와 가수요로 형성된 가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나타내는 전세가율을 볼 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저평가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저평가되는 걸까요? 답은 전세가율이 높아질 때 평가됐다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가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가가 실거주 가치와 비슷하게 됩니다. 즉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가수요가 많이 사라졌다는 의미고 아파트의 기본 가치인 실거주 가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세가율 60% 정도면 저렴한 걸까요? 아니면 90%는 되어야 저렴한 걸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그리고 성남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세가율 통계 데이터입니다. 과거 10년 통계를 봤을 때 전세가율이 제일 높았던 시기는 2016년에서 2017년일 때였는데 최고 전세가율이 8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제일 낮았을 때는 현재이며 전세가율이 50%에 가깝네요. 성남의 경우 전세가율 최고치가 약 75%였고 현재는 약 5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전세가율이 대략 65에서 70% 이상 올라올 때 지역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지역 단위로 묶은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 전세가율이 70%여도 어떤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0%일 수 있고 또 다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80%일 수도 있으니 아파트별로 세세하게 찾아보면 더 평가된 아파트 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45% 폭락한 한솔주공 5단지의 전세가율은 얼마일까요? 매매는 5억 7천, 전세는 1억 7천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약 30%인 거죠. 성남의 전세가율이 55%인데 한솔주공 5단지는 30%로 너무 낮죠.
저평가됐다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낮은 전세가율입니다. 현재 실거주 가치에 비해 가수요가 지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의미죠. 가수요가 극심하게 몰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이죠. 리모델링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의 뼈대만 놔두고 다시 만든다는 건데, 사실상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은 현재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이 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아파트를 매수하여 가수요가 증폭되었지만, 현재는 구축이기 때문에 실거주의 가치는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 전세가율 30%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분당에서 폭락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전세가율이란 하나의 기준을 통해 특정 지역이 어느 정도의 전세가율을 형성해야 저렴한 수준에 들어간 건지 기준을 알게 되셨고, 이를 통해 아파트를 알아보실 때 너무 비싼 구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전세가율은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신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적인 요소를 놓칠 수 있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가 저평가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